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협상 재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 논의를 통해 북미 대화의 돌파구 찾기에 나섭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셨고요. KBS 통일외교부 류란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먼저 류 기자, 오늘 정상회담 일정을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낮 12시부터, 현지 시각으로 낮 12시부터 단독 정상회담, 그러니까 네. 문 대통령 내외와 트럼프 대통령 내외 네 분이 함께하는. 우리 시각으로 1시죠, 새벽 그렇습니다. 1시. 네, 단독 정상회담을 이제 오벌 오피스에서 네. 집무실에서 갖게 되고요. 이게 한 15분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소규모 회담으로 이어져서 사실상 여기서 실질적인 대화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에서 15분가량 또 회의를 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소규모 회담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1시간가량 이제 확대 회의 그리고 오찬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명시돼 있듯이 취임 이후 7번째 정상회담입니다. G20 정상회의 계기로 회담을 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단독 정상회담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영빈관에서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겠죠. 아마 이동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이제 곧 아마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백악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 박사님, 이번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물론 7번째 만남이기는 합니다만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봐야겠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됐는데 네. 하노이 정상회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은 대화 동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먼지가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아마 미국 정부하고 협조해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가려는 그러한 우리 정부의 그러한 로드맵이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회담에는 여러 가지 의제가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비핵화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고 그것 밖에도 한미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또 우리는 또 이란 원유 수입 문제라든가 자동차 통상 문제 이러한 현안들도 곁들여서 논의를 할 건데요. 네. 중요한 것은 미국도 이라는 의전상 배려를 상당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네. 이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미 간의 비핵화 로드맵의 접점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잘 전개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면은 작년입니다. 작년의 화면이고 이게 오늘 아침, 그러니까 현지 시각 오늘 아침, 우리 시각으로 어제 밤이겠죠.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났을 때 모습입니다. 펜스 미 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가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금방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에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에 펜스 미 부통령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도 만났습니다. 미국의 안보정책 3인방을 모두 만난 건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도 일부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죠. 좀 정리해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폼페이오 장관, 볼턴 보좌관을 약 50분 가량을 만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기조를 충실하게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 굉장한 성과를 이루었던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결정을 내리고 아래로 이제 지시를 내려보내는 이런 톱다운 방식의 성과를 꾸준히 확보해 나가고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네. 실제로 그것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제 굿 이너프 딜, 이 중재안의 필요성을 좀 각별히 설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은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아주 다각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좀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네.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 공개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은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북미가 아니죠. 한미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저렇게 부통령이나 국무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미 간의 비핵화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하는 실무 협상자고 또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은 뭐 강경파로 불리지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해서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사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일정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이고 또 그 준비 과정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당연히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교감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는 뭐 잘 짜여진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의전적 차원에서 보면은 뭐 국가안보 보좌관까지 대통령이 직접 만날 필요가 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논의이고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대화의 동력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배치는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 2시간 내 남짓으로 이제 일정이 돼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뭐 그 사전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또 앞서 유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독 정상회담이나 소인수 회담에 있어서 정상회담은 또 뭐가 또 매력이 있냐면은요. 일반 회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잘 지켜요. 하지만 정상회담은 정상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또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으면은 예. 20분 예상된 거 30분, 40분 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또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이렇게 협상을 내실 있게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지금 55분입니다. 앞으로 한 5분 정도 뒤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 내외가 만날 예정이고요. 곧바로 단독 정상회담이 시작될 겁니다. 단독 정상회담은 류란 기자가 소개한 것처럼 15분이 예정돼 있고 그에 비하면 참모들은 한 50분 만났으니까 더 길게 만났어요. 한미 정상은 15분 단독 회담 후에 소규모 정상회담이 또 15분 정도 돼 있죠. 소규모 정상회담은 3명씩 배석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 참모 3명씩. 네. 배석자가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조윤재 주미 대사가 배석을 함께 하고요. 네.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뭐 당연히 그리고 볼턴 보좌관 그리고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함께 네. 앉게 됩니다. 예. 이번에는 주미 대사하고 주한 미국 대사가 배석을 하네요. 특이한 것 같습니다. 뭐 양국에 어떻게 보면 파견에 나가 있어서 실질적인 연락책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예우도 있고 해리스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역대 주한미국 주한 대사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위급 인사입니다. 네. 태평양 사령관을 한 사성 장군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저는 소인수 회담이 가장 핵심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한미 간의 사전 조율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뭐 완벽히 대통령이 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질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 배석해 있는 뭐 강경화 장관이나 정의용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양 정상들이 구체적 사안까지 파악하고 궁금증을 풀어가는 그러한 저 과정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네.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것을 통해서 조금 양측 정상 간에 우리의 그 굿이너프 딜에 대한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찬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국 정상부부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미국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라고 하죠. 거기에 초대되는 것은 뭐 처음이라면서요. 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예. 백악관의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벌 오피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의 약간 별칭처럼 쓰이는 네. 건데요. 이게 웨스트 윙,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네. 중앙에 이제 대통령 가족들이 머무는 관저가 위치해 있고 백악관이 총 3개의 건물로 놓여져 있는데 이 왼쪽 서관에 있는 오벌 오피스 집무실에서 만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미드나 뭐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책상이 있고 예. 뒤에 커다란 창들이 한 3개 정도 놓여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상징적인 공간에서 한국 대통령 부부 내외가 이제 단독 회담을 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예. 좀 의미가 있다. 우리 측에서는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단독 정상회담에 그 영부인들, 그러니까 퍼스트레이디가 동석합니까? 예, 그거 가지고 약간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계속 배석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15분 내내 퍼스트레이드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무슨 정상회담이냐, 환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보니까 아마 가서 가벼운 환담 후에 사진 촬영을 하고 예. 영부인들께서는 이동을 해서 별도의 오찬을 갖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1대1 단독 정상회담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거로 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도착을 곧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백악관 현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양국 국기를 지금 들고 있고요. 곧 문 대통령 내외가 백악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백악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유 기자. 네. 이번 한미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리해보죠. 뭐 총 3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가장 첫 번째는 뭐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뭐 미국 내부 혹은 한국 내부에서 조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만할 정도로 한미 동맹은 흔들림이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는 3차 북미 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런 혹은 대화 기조를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겠다. 이런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 그걸 또 두 번째로 우선시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라고 할 수 있는 제재, 해제 혹은 완화, 이완 이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확인한다. 네. 유연성을 확인하는 이 3가지를 좀 주력하지 않을까 네.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이 단계적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까지만 잠깐이라도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야말로 노딜로 끝난 다음에 북미 양측이 지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양측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하노이 결렬 원인을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스몰 딜, 그러니까 북한이 영변을 내놓으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북측에서 요구를 많이 하니까 입장을 바꿔서 빅딜로 간 거죠. 그러면서 네. 하노이 결렬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와 로드맵에 합의를 해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완결돼야지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다. 해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단계적 해법. 그러니까 북미 간에는 지금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나 제재 해제가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로 이어가는 그러한 단계적 해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입장의 간극이 벌어진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굿 이너프 딜이라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건데요. 네.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작년에 한때 이야기를 했었던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해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포괄적 합의를 요구하니까 로드맵을 요구하니까 그 부분은 북한이 양보하라는 것이고 예. 그 이행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주 낮은 단계부터 얼리 하베스트 조기 수확이라는 말을 썼는데 낮은 단계에서 서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이렇게 교환하면서 예.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주면서 신뢰를 쌓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자.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안을 절충시키는 거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은 지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 부분만큼은 뭐 이행만큼은 한 번에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에게 그렇다면은 그
포괄적 합의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 설득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어제 상원에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약간의 그 변수를 둔 거죠. 여지를 둔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데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돌아와서 특사 파견 문제를 아마 물밑에서 북한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특사를 파견하고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협의한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 그것이 잘 되면은 4월 27일을 전후해서 4차 정상회담 뭐 실무형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개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길을 높이 올린 것을 보니까 금방 문 대통령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백악관 내 미국 대통령 집무실 앞의 모습입니다. 금방 문 대통령 내외가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시 15분부터 시작하겠다는 자막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네. 외신에서. 예, 당초에는 1시에 시작될 것으로 보였는데 약간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지체되는 모양이죠. 지금 보고 계신 자막은 폼페이오 볼턴이 북한과 다각적인 대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은 오늘 밤에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볼턴과 폼페이오가 한 말입니다. 한미 양 정상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 정상회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도착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 여사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곧 도착하신다는 게 나오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레드 카펫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두 개의 마크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 여사가 쓰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도착하셔서 거기서 영접이 이루어지고 사진 촬영을 하겠죠? 예, 그렇죠. 사진 촬영을 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안에서의 그러한 뭐 대화 같은 것이 화면으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금방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재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느 자리였었죠, 유 기자?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예, 해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단 질문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행을 약속에 대한 어떤 입증을 하기 전까지는 네. 제재를 어떠한 제재도 해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동의하느냐라고 이제 상원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예. 거기에 대한 답변에 어떤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여지를 남겨주고 싶다. 네. 왜냐하면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향한 분명한 어떤 이행이 있다면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그거는 결국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듯이 단계적인 이행에 대해서 어떤 상응하는 제재 완화, 뭐 똑같이 등가로 보진 않더라도 또 동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네. 북한이 원하는 정도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정도의 대가는 제재나 완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존의 미국의 입장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일괄 타결식 빅딜론에서 다소 좀 물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저도 외교부에서 잠깐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상대국을 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가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미국에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런 협조를 했을 거고요. 그 부분을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답변을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는 그런 준비를 한 거죠. 네. 결국 뭐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발표가 나와봐야 되지 알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그러한 접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한번 설득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가 즉석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미 간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미국도 어느 정도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즉석에서 나온 돌발 발언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점에 맞춰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미국 정부가 모종의 어떤 입장 정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현종 2차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의제를 갖다가 협의했잖아요. 예. 그 의제 중에 이제 비핵화 문제가 핵심이었을 거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의 굿이너프 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단계적 이행,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조기 수학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전혀 제재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을 두지 않는다면은 우리 정부의 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다시 우리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뭐 입장을 약간은 변경해서 이러한 단계적 이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 완화는 허용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내므로 해서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미국의 입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All or nothing이라고 예, 폼페이오 얘기했죠.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미국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심으로 이행 자체는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들 리비아식 해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리비아식 해법 자체도 이행 과정에 있어서는 몇 가지로 단계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과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자신들의 입장이 이 강경한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괄 타결, all or nothing, 전체가 아니면 전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자연스럽게 단계적 이행 부분을 한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서 수용을 하는 그런 네.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더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곧 문이 열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비핵화 진전에 따른 어떤 부분적 제재 완화를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룰 것이냐. 그 점이 바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적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미국은 아무래도 핵심적인 제재는 풀어주기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청문회에서도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왔을 때 그 예를 든 것이 비자 면제 정도 예를 들었어요. 그건 네. 뭐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인도적 지원 관련 인사들이 이렇게 여행 금지를 해제해 주는 거죠. 아주 제한적인 그런 부분만 언급했는데 우리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나오고 말씀하시는 있네요. 순간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도착한다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백악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한미 정상회담 생중계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백악관 현지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례를 한 것으로 보면 차량이 문재인 도착. 대통령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네, 맞은편 영빈관에서 자. 출발을 해서 내리시고 계시는데요. 자, 김정민 여사의 모습이 보이고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반대편에서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네요. 자, 밝은 표정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같이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원래 이렇게 정상이 만나면 그 정상 내외의 위치가 저렇게 좀 바뀝니까? 예, 뭐 그때 바뀌는 사실 저렇게 교차적으로 할 때도 있는데 예. 이번에는 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1시 11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곧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곳은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입니다. 오벌 오피스에 한국 정상 내외가 초대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관심을 끈 거는 역시 제재 완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제재 완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우리로서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게 관심인데. 아마 제재 완화 부분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그 굿이너프 딜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징후는 지난주에 김현종 2차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전반적인 의제를 논의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간 강조해왔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또 미국의 입장을 배려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가 먼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강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재 완화를 강조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미국도 우리 정부의 그러한 단계적 해법을 지지하는 거죠. 그런데 단계적 해법에는 당연히 제재 완화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과정에서 상대국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그런 협조 관계가 지금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단독 정상회담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정상회담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모두 발언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우리 남한의 기업인들이나 정치권에서도 기대가 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가장 원하고 있고 또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요. 네. 어렵다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종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전까지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 보여왔던 반응들을 보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결국 제재뿐이다라는 어떤 내부적으로 굳은 신념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건드리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제재를 몰아와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것을 한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원조가 되고 현금이 돌고 이렇게 민생이 나아진다. 이런 것들을 굳이 찬성하고 지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네. 이런 분석들이 많았고요. 그래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으로 풀어준다 한다면 개성공단보다는 금강산 관광 쪽이 조금 더 빠르게 개방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뭐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유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인식도 개성공단보다는 금강산 관광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에 있어서의 관광을 금지한 제재는 없습니다. 예.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서 그리고 북한의 비자를 받아서 금강산에 다녀올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 또는 단체 관광으로 갔을 때는 벌크 캐시, 대량의 현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은 또 제재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복잡한 부분은 과거 북한은 현대 아산에게 금강산 관광의 전권을 위임했죠. 그것을 보면은 그 부분은 또 북한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합작 사업과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유엔 안보리결의 2375호에서는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네. 현대 아산을 통한 대규모 관광은 또 제재에 걸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풀어감에 있어서는 일단 개별 관광 쪽으로는 풀어갈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는 우리 관광객의 수가 많을 때는 미국에서는 이것이 제재의 기본 정신을 해치는 것이다.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표력할 수는 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아무튼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된다면은 뭐 영변이라든지 또는 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께서는 지난주에 있는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사찰을 수용한다면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허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뭐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물론 저는 그건 너무 많이 주는 것이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조치로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고려할 수 있고 미국의 시각에서는 그래도 금강산 관광이 파급 효과가 더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약 5분 전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백악관에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 인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후에 화면이 지금 추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정상회담이 15분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15분 갖고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15분간이라도 해도 이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 조율된 부분에서 서로 약간 궁금증이 있는 부분을 상대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확인을 하면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15분도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 정상회담을 기획할 때 이러한 단독 정상회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아마 그런 걱정은 했던 것 같아요. 뭐 준비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재 완화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요청을 하면 이게 또 상대국 정상, 동맹국의 정상인데 그걸 안 들어주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좀 안전하다. 그런 접근에서 시간을 좁게 잡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은 사전 준비와 그리고 또 단독 정상회담에서 못한 이야기는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또 그것을 풀어가는 그러한 접근이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상회담에서는요 시간 배율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면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15분인데 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끊고 아니면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인수 정상회담으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10분 만에도 옮겨갈 수 있으니까 예. 실질적인 내용의 논의가 중요하다 이러한 예. 형식은 그러한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형식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많이 배려했다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초로 뭐 우리 정상 부부 내외가 오발 오피스에서 회담을 하고 또 30년 만에 오찬도 하고 이런 의전적 배려를 미국이 이렇게 베푼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사실 3월 달에 한미 간의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미국도 한국 정부를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의전적 배려는 했다 그렇게 네. 평가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했을 당시의 모습, 약 10분 전 정도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고 계십니다. 유 기자, 지금 단독 정상회담이 일단 시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정상회담 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죠. 네, 이 단독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인수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각각의 핵심 참모들이 3명씩 배석을 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이루는 소규모 정상회담 이것을 15분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확대 정상회담과 오찬이 1시간 정도 이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모두 끝나고 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앞에서 오늘 합의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늘 밤에 오늘 새벽이죠. 네, 오늘 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과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 측에서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결과를 브리핑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접근, 뭐 굿이너프 딜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지, 영어로는 서포트. 이 말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상대국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할 때는 서포트란 용어를 써줍니다. 네. 근데 자기들이 완전히 지지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서포트란 용어를 쓰지 않고 인식했다, 주목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cognize나 notice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이제 우리 정부의 발표 또는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건데 샌더스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거나 또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이렇게 올려놓을 텐데 거기에서 그 서포트라는 용어가 있는지를 저희는 이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지금 사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그 용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 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의 대외 정책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금방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미국을 설득할 청와대 중재안,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비핵화 방법론으로 굿 이너프 딜을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충분히 괜찮은 거래. 그리고 또 조기 수학이라는 말도 계속 하셨는데 그거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예,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네.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의 최종 상태라든가 로드맵 부분은 북한이 양보를 해서 큰 틀에서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 협상이 끝난 다음에 상황은 이러할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북한이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그러니까 북미 간에 신뢰를 쌓아가면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하나씩 쌓아가는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도 수용을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또 미국에 제안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조기 수확, 얼리 하베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신뢰 쌓는 거래를 초기에 함으로써 무언가 성과를 거두자, 그 점을 강조해서 조기 수확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이항의 초기 조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난번 하노이에서 얘기한 영변 전체를 내놓고 제재의 실질적인 부분을 해제하는 그 정도로 높은 단계의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영변의 일부 시설이라든가 그 정도 조치를 북한이 하고, 그에 상응하는 낮은 단계의 제재 완화 조치, 금강산 관광의 재개라든가 개성공단의 재가동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타협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제안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미국이 지지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이 구체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우리가 얻어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을 할 때 상당한 힘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러한 구체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희망할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 미국이 해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해줄 수 있다, 이 정도는 확실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워싱턴을 좀 잠시 연결했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규 특파원 준비되어 계시죠? 네, 김은규 특파원, 한미 정상회담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회담이 진행 중인 만큼 회담 전에 보도된 미 언론을 통해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길을 끈 게 오늘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 북미회담 관련해서 고위 당국자의 설명을 들었다는 익명의 아시아 전문가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 협상팀이 실무 수준의 만남을 하자고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아직 답을 못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 이후 김 위원장과 대화한 적 없다고 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과 협상 재개를 위한 로드맵은 없다고 의회에서 발언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올 여름까지 북미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의 정치 일정상 대통령 선거 전에 사실상 돌입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설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북미 협상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AP도 협상 동력을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실패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협상에 나서도록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썼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냈는데 하노이 회담의 실패로 예전으로 북미 관계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나온 분석입니다. CNN 방송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문재인 대통령 방미의 최대 목표는 북미 대화를 재개시키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면서 협상의 문턱을 높였지만 여전히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미 협상의 재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그 의회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북 제재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는 발언이었죠. 미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 앵커와 국내 전문가분들이 지적한 그 내용을 미국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약간의 스페이스, 룸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지를 두고 싶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언급했습니다. 미 방송과 신문들도 이 발언을 소개하면서 비핵화 없이 제재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눈과 귀가 더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15분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대전 미 참전 용사들을 접견하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또 15분 뒤에는 미 국무부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그 관련 발언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방 김은규 특파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실무 수준의 만남을 하자고 북한에 먼저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예, 뭐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대화 자체의 모멘텀을 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아마 선제적으로 실무 협상을 제안을 했나 본데 아직 북한의 입장이 약간은 완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하노이의 충격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죠. 벌써 엊그제가 됐네요. 날이 바뀌었으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은, 제재로 압박하는 그 적대 세력을 격퇴해야 된다. 이런 예.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유지한다면은 북한은 당분간 대화로 복귀하지 않겠다. 독자 노선을 가겠다. 그러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거기에 또 구체적인 제재 완화 부분을 가지고 간다면 그때 이제 북한도 검토를 한번 해보면서 다시 대화로 복귀할 것인가를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실 관건은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뭐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우리의 특사를 북한이 접수하느냐. 접수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당분간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하면은 우리의 특사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특사를 접수한다는 것은 정상회담까지 할 의향이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비핵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또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과 북미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북한과 원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어떤 것은 매우 좋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엄청난 규모의 미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화면을 다시 좀 보고 계신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오벌 오피스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단독 정상회담을 갖기 전의 화면인 것 같습니다. 약 한 20분 전 정도의 화면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의 화면일까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단독 정상회담 갖기 전이거나 끝난 뒤거나 예, 전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단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확대 정상회담으로 자연스럽게 소인수 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고 예. 영부인들께서는 다시 따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 네 분이 같이 있다는 것은 오발 오피스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그 퍼스트 레이디 두 분은 자리를 비우는 겁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얘기들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과 원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어떤 것은 매우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문 대통령과 오늘 북미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북한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그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국제사회, 미국의 제재가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포석일까요? 예,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은 이번에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네. 작년에도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력갱생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 노선이라는 것은 작년 4월 2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의한 경제건설 노선, 과거에는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노선으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했다 예. 한 이후에 그러한 경제건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경제건설의 방향이 개혁개방보다는 일단 북한 내부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런 방향에서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자력갱생의 필요성은 더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은 대외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가 유지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결국 북한의 경제 건설은 북한 스스로 예. 이것을 견설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위원회에서 뭐 25번이나 자력갱생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더더욱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자력갱생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당분간 북한이 독자 노선을 가겠다 하는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비핵화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 단계적 해법을 미국이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 조치로서 미국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와라 하는 것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고 예. 그렇다고 보면은 대화 재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방문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새로운 방식 굿이너프 딜에 합의를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새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과정에 남아 있는데 그 경로는 험난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에 대한 비난이나 어떤 새로운 길에 대한 발언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수위를 조절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어요. 예. 다만 제재를 하면 적대 세력이라고 했는데 미국이 제재를 하면 적대 세력이 되지만 미국이 대화를 하면 적대 세력이 아니라 대화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미국과 대화의 공간을 남겨둔 발언으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알려지고 있는 소식으로 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북한 측이 지금은 다소 좀 대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워싱턴 포스트가 전망한 기사가 아주 눈에 띄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번 여름까지 진지한 협상 과정에 들어서지 않으면 협상이 실패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거는 미국의 그 선거제도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아마 10월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시작할 거예요. 예. 자신의 재선 임기가 있으면 그 선거 한 1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에 같이 뛰어듭니다. 미국 대통령도 민주당도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덜 쓰게 되죠. 네. 그 점을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적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9월 이전에 적어도 우리 정부 희망은 아마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해서 다시 한번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희망하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9월 이전에 정상회담을 가져야지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아니면은 새로운 정상회담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미국이 시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미국이 시간에 쫓긴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입장을 보면 서로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시간은 자신들이 짧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먹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을 그대로 놔두면은 결국에는 북한이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대화로 돌아온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반면에 북한은 자력갱생으로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보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평행선을 달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공존되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서 접점을 찾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반대로 우려하는 시각들도 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하면 사실 대선 직전에 가서 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내가 해냈다라는 축포를 터뜨림으로써 뭔가 확신, 쐐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주고받는 어떤 기대 수위 자체가 딱 맞아떨어지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판단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뭘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의 제재를 풀어주겠느냐,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서 저희가 중재를 하면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난번 하노이 때 영변 폐기를 대가로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가운데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몇 가지들을 풀어달라라고 했는데 미국이 노 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 나올 것은 뭐겠습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을 테니 이 정도를 해달라. 이게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과연 미국이 그 정도를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는 거죠. 상호 기대가 다르다. 이런 네. 것 때문에 좋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 신중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안이 이번에 도출돼야 할까요? 뭐 아무래도 일단 협의안 도출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이 완전한,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도대체 어느 수준, 어느 범위, 어느 단계까지이냐,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듣고 와야 이제 저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지점쯤이 되면 미국이 판단하기에 북한이 정말 신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믿음을 주겠느냐. 그리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해 나간다고 했을 때 단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이제 핵폐기가 이루어지면 불가역적이라고 판단을 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답을 가지고 이제 북한과 만나서 설득을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와 이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제 여기서 그 범위가 명확해지고 나면 이 정도 시점에 갔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완전히 해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느슨하게 좀 숨통을 꽉 쥐고 있는 제재를 좀 더 느슨하게 풀어줄 수 있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인지 이것을 좀 듣고 와야 북한이 테이블에 왔을 때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 이 정도는 되지. 만약에 뭐 그런 희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비핵화에 동의하고 이행부터 해라. 이렇게 한다면 아마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네.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은 지금 한미 정상이 지금 만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만은 이미 단독 정상회담이 끝나고 소규모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시간이죠. 네, 시간상으로 그렇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소규모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소규모 정상회담은 양측에서 3명씩 배석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입니다. 배석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강경화 한국 측에서는,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조윤재 조미대사가 이제 대통령과 3명의 핵심 인사가 참여하게 되고, 다음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볼턴 그리고 해리스 대사가 배석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네, 소규모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을 겸해서 업무 오찬이 1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아무래도 브리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거나 우리 신 박사님이 예상하기로는 정의용 실장이 브리핑을 하거나. 예. 기자회견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실장이 브리핑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또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간단한 코멘트를 하거나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 관련 내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양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의 질문을 또 받고
있고 그러면서 궁금한 거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이 사안이 워낙 양측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예. 것으로 인하면 또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토의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 대북 메시지는 어떤 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에도 뜨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3차 북미 정상회담 하길 희망한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뭐 한국 정부의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또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 지지는 확실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 그 로드맵은 사실 대통령 간에 논의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사전 준비를 통해서 서로 이해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간격을 좁혀나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것은 실무 협상 차원에서 우리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그 조율을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트랙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트랙은 북한을 설득하는 트랙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의 특사를 북한이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특사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우리의 안을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것을 수용해라 하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북한이 그 포괄적 합의 부분 비핵화 로드맵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최종 상태를 이야기하기를 북한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최종 상태라는 것은 뭐 우리 정부도 이야기했지만 한미가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이견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미국의 이야기를 우리도 지지한다는 건데 그거는 북한에 핵무기도 없고 핵 프로그램도 없고 그리고 생화학 무기까지도 없는 그런 상태를 미국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북한이 그것을 갖다가 수용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모호한 비핵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북한이 전략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조기 수확, 얼리 하베스트를 강조하면서 북한에게 제재가 조기에 부분적이나마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 도전이 훨씬 더 어려운 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북미 대화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고 이런 한반도의 변화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지켜세우면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지금 나오는 부분은 이제 오벌 오피스에서 단독 정상하기 전에 아마 예. 거기에 카메라나 기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사진 촬영도 한다고 했으니까 영부인과 예. 대동해서 그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모두 발언의 보고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발언의 화면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노이 회담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더 큰 합의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하노이 회담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다. 더 큰 회담으로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모두 발언에서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화면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들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모두 발언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상투적으로 한미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 우리 이제 동맹이 아주 단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혼자 이렇게 애써서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끌고 갔는데 사실상 나온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위가 불안정할 것이다. 좀 동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지위가 흔들렸을 때 북한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한국도 물론이고 또 미국으로서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화에 나갈 것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 북한 내부의 여론이나 어떤 군부의 불만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역시 과거에 했던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사실 전략적인 상황을 분석을 통해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고 보기 때문에 예. 중국이나 러시아도 미국의 입장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을 하면 미국은 다시 한번 전략자산을 동원한데서 압박을 한다던가 또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제재를 만들거나 상당히 어려운 국내 정치적 과정과 대외 정책적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이어감으로 해서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신의 대외 정책의 도전이 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발언은 저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 미국으로서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오는 안은 비핵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을 하는 것 같고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미국에 끌려가는 비핵화 협상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에게 안부를 전했다고 하네요. 자, 금방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독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이네요. 동영상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지금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동시 통역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들이 발언은 악수를 시작하지 요청한 것 같습니다. 않았지만 네. Thank you very much. It's a great honor 예, 오늘 to have 이렇게 President Moon 문재인 of South 대통령을 Korea with us. 모시게 되어서 And 대단한 a 영광입니다. very, very great privilege to have Mrs. Kim. 그리고 또 Thank you 김정숙 very much. 여사님도 Very 함께 much. 할 수 있게 We hope you 되어서 enjoy your stay. 정말 We 반갑습니다. are 즐거운 discussing 시간 many, many 보내셨으면 important 좋겠습니다. things, 오늘 including 굉장히 obviously 중요한 것들을 논의하고 North 있습니다. Korea, 물론 the 북한,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 북한과의 관계에 I 대해서 had, 논의를 in 하고 many 있습니다. respects, a very good meeting. 저는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좋은 회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합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물론 두고 보아야겠지만 계속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고요. 무역이라든지 군사,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군사 장비를 저희로부터 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 환영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특히 김 여사님을 백악관에 환영하게 된 것은 아주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과의 아주 좋은 회의를 가졌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에 있어서 서로 합의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과 또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군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장비, 특히 군사 장비 등등을 미국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We've just recently completed a 또 저희가 new and very, very 최근에 large trade deal with South 새로운 Korea, and it's just now 교역 going into 딜을 effect. 한국과 타결을 And it 했고 will 이제 very much increase 유효합니다. trade both 이를 ways 통해서 between our two countries. It's a 양방향 very important 양국 간의 transaction. 교역량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역입니다. 저희가 여러 해 동안 다시 이것을 재협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양국에 아주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 한국과 미국 간에 상당히 중요한 무역 거래를 또 타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그 협정은 양국의 무역을 증진하게 될 것이고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래입니다. 이 그 협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재계약에 그 합의를 타결을 했습니다만은 이 이번 타결로 인해서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이익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resident Moon and South Korea have agreed 문 to 대통령과 purchase a tremendous amount of our 한국은 military equipment. 저희로부터 많은 군사 장비를 수입을 해왔습니다. 제트기로부터 미사일 그리고 많은 것들을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의 군사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구매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그러한 장비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구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I think I can say that our relationship has never been 우리 better. 양국 Our 간의 relationship is on a 관계는 personal basis.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양국의 영부인도 관계가 매우 가깝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오랫동안 이런 좋은 양국 관계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양국의 관계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양국의 관계는 지금 더욱더 아주 긴밀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두 영부인들도 상당히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관계는 우리 양국 간에 또 우리 개인들 간에 앞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So we'll be having individual 예, meetings, 저희는 이제 later 개별 on, 회의를 throughout the 진행을 day 할 with 것이고 different people from 종일 different departments and 다양한 representatives. 부처의 The president and myself will 회의가 be 또 meeting 진행이 right 될 now in the 것입니다. Oval Office. 문 대통령과 And we'll 저는 meet 또 with our 오벌 groups, 오피스에서 회담을 in the 하게 될 cabinet room, 것이고 as you know. 또 저희의 And I think 참모들이 it'll be 캐비넷 very 룸에서 productive. 회의를 하게 될 Very 것입니다. 아주 productive day. 생산적인 하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고 또 아주 좋은 관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가 최근에 많이 알게 되었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주 좋은 일들이, 아주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 대통령도 저희와 함께 계속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런 잠재적인 회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민 여러분들께도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 매우 다르고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혹은 오바마 대통령 정권 때보다도 많은 진전이 있었고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님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정상 간의 회의를 할 것이고 또 하루 종일 여러 부처 담당자들이 한미 간에 많은 그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나는 문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회의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캐비넷 룸에서 여러 강요들과 함께 좀 더 큰 회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생산적인 하루, 생산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잘 알게 되었고 지금 존경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건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주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도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또 북한의 잠정적인 우리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음 회의에 대해서도 또 잠재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그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 위원장과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는 그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바마 행정부라든지 이러한 것이 되기 전에보다 지금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대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외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는 저희가 머무는 그 영빈관으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주 아름다운 꽃다발과 함께 직접 서명한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제 아내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Mr. President,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inviting our couple to the White House and also warmly welcoming us. In particular, last night at the Blue House, I saw the flowers, the beautiful flowers that you had sent with a personally signed card. I was really moved by your meticulous care, and especially my wife was moved. 먼저 미국에 두 가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한국의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때 주한 미군에서 헬기를 보내주는 등으로 해서 진화 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In particular, I have two accounts on which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United States. First, recently there was a big forest fire in Korea in the province of Gangwon. At the time, the USFK supported us through the provision of many helicopters, and this really helped us put out the fire, and lots of Korean people were very grateful for this. Thank you. 두 번째로는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00주년이 되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And today is a meaningful day for all the Korean people because it marks the centenary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And I heard that both at the Senate and at the House, they introduced a resolution celebrating this momentous day. So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hat also. 작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이후에 한반도 정세에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으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아주 팽배했고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신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대폭 완화되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화로서 반드시 해결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한국 국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는 전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또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And after you had met Chairman Kim in Singapore on June 12th last year, we have witnessed a dramatic turnaround regarding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reviously, because of the repeated nuclear and missile tests from North Korea, we saw that the military tension at the time had been at its greatest, and we were in a very precarious situation. However, since you met Chairman Kim and you initiated personal diplomacy with him, we saw the dramatic significant reduction of 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w peace has prevailed. And also in terms of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ll the Korean people have now we believe that you will be able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a dialogue. So I have to say that this dramatic turnaround that we have witnessed is solely down to your strong leadership. Thank you very much.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난번 제2차 하노이 이게 북미 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Well, in this sense, I believe that the Hanoi summit was not a source of disappointment, but it is actually the part of a bigger process that will lead us to a bigger agreement.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 the important task that we face right now is to maintain the momentum of dialogue and also express the positive outlook regarding the third U.S.-North Korea summi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is will be held in the near future.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 주시고 이렇게 북한이 개화의 제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며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 in this regard, I'd like to express my high regard for how you have continued to express your trust towards Chairman Kim, and also you have made sure that North Korea does not deviate from the dialogue track.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this. 우리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실 틈 없는 그런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And let me reiterate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bsolutely on the same page when it comes to the end stat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I can reassure you that we will remain in such great collabo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re will be no daylight until we achieve our ultimate goal. Thank you very much. I have to go just one 예, step 감사합니다. further, and I want to thank 한 단계 China, 더 who's really helped us a lot 나아가서 at the 중국에도 border. 감사의 말씀을 I 드립니다. also want to thank 국경에서 많은 Russia, 도움을 because they have 주었고 또 helped us and 러시아도 they've helped 우리에게 us 많은 도움을 quite a bit more than 주었습니다. people think at the border. 사람들이 우리가 So 생각하는 both China and 것보다 Russia have 더 really 국경에서 많은 quite 도움을 good. 준 러시아와 That doesn't mean they 중국에 can't get better, 감사의 but 말씀을 they've been 드립니다. quite good at the 더 border, and I 도움을 just 줄 want to 수는 thank both of those 있겠지만요. countries. 국경에서 we've said, a lot 보내준 of 도움에 progress 대해서 has been 양국에 made. 감사를 We 드립니다. will have further 많은 진전이 dialogue, 있었고 and I 또 look forward 추가적인 to it. 대화가 있을 My 거라고 생각을 relationship 합니다. with Kim 그리고 Jong-un 또 has 김정은 been 위원장과의 a very strong 관계는 relationship. 매우 And some 돈독한 very strong 관계입니다. relationships with others. But I have a 다른 very, very good 지도자들과도 relationship 강력한 with 관계를 Kim Jong-un, and I 맺었지만 think you 김정은 see that, 위원장과 and we'll see what 돈독한 happens. 관계를 Hopefully 맺었고 it'll 아마 end up 지켜보셨을 in a 겁니다. great solution for 지켜보시기 everybody and 바라고요. ultimately a 모두에게 great 좋은 solution 해결책이 for 나올 the world. 것이라고 생각하고 Because it is 전 about the 세계를 world. It's 위한 more than just 해결책이 this area. 나올 It's 것이라고 about the 생각을 world. 합니다. 그 And,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frankly, 아니라 the world is 전 watching. 세계를 위한 I wanna 것입니다. thank 전 you for your 세계가 leadership. 주목하고 있습니다. Your 문 leadership 대통령님 has been 리더십을 outstanding. 탁월하게 And, I 발휘해 look 주신 데 forward to 대해서 talking 감사의 about 말씀을 other things 드립니다. also. 그리고 또 And in 다른 particular, 사안도 all of that equipment that you're 의논을 buying, we like 하겠습니다. that in the United 군사 States. We like to 장비를 buy 구매를 our 해 great 주셨는데요. equipment. 여기에 So, 대해서도 again, thank you very 감사를 much, and thank you for 드리겠습니다. your leadership.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중국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국경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러시아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경 문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러한 국경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나와 굉장히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또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두고 봐야겠지만은 희망한 건데 우리는 아주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을 것이고 세계에 좋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문 대통령 한국에서 미국의 장비를 구매해 주신 데서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그 미국의 장비 구매하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Yes, please.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 남북 경제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재를 완화해서 한국이 더 많은 경제 프로젝트를 북한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식량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관계가 2년 전과 굉장히 다른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년 전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핵실험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했었습니다. 로켓과 미사일 발사도 일본을 향해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위킬릭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위킬릭스와는 관계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어선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은 법무장관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아무런 그 의견이 없습니다. 법무장관이 이것에 관련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예, 저는 그분이 말한 것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캠페인에 스파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불법적인 스파이 행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저희 나라에서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은 굉장히 정확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믿기 어렵지만 확실히 제 대통령 캠페인에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 스파잉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정상회담을 전부 다 즐겼고 위원장과의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생산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합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자 회담도 가능합니다. 김 위원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필요한 것은 뭐든지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방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좋고 우리의 실업률이 가장 낮습니다. 고용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미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거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1,600만 명이 1억 6천만 명이 이렇게 이러한 경제 활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두 국가들이 아주 잘하고 있고 저희가 양국의 지도자로서 저도 그렇지만은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북한이 아주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하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연락이 있었습니까? 노 코멘트입니다만 저희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떠한 결합도 없었고 우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쪽에서 잘못을 했었습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절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다르게 반응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부르지만요.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아무런 부정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팩트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고 나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밀실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결국 정치이지만 좀 더티한 정치이고요. 반역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법 당국에서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돈독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관계를 한국과 유지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합니까? My president pushed for economic concessions, which includes the resumption of the joint inter-Korean industrial complex. 개성공단 가동과 그런 것이 시점이 제대로만 맞는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할 것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많은 국가들이 도울 것입니다. 중국도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 러시아도 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도울 것입니다. 딜을 제대로 타결하고 또 핵무기가 완전히 제거된다면 북한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그 지리적인 위치가 뛰어납니다.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한국이 남쪽에 있고 양쪽에 바다가 있고 아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이 그 비핵화에 관한 완전한 로드맵을 제출을 한다고 한다면 북한에 관한 그 일부 제재 해제에 관한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실 계획이신지 좀 두 분 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the question was, if North Korea actually submits a roadmap regard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are you two, the two presidents, will you be discussing this issue at the summit meeting today? 예, 논의할 것입니다. 당연히 논의를 할 것이고요. 굉장히 저희 회담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직도 제재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있기 전까지는 제재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재 완화를 해서 대화를 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과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때문에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어느 정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제재 수준은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더 제재 완화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더 작은 딜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딜의 내용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딜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계별로 진행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재는 빅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입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5명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 마스터스의 필드가 이렇게까지 경쟁이 뭐 그 심한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 미켈슨과 뭐 타이거 우즈, 더스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더 젊은 선수들 이렇게 오랫동안 골프를 했던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퍼팅도 정말 훌륭하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마스터즈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모두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뭐 처음 시작은 아주 분위기를 좋게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뭐 비록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있었다. 네. 우리는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니까 지켜봐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북한에 관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지금까지의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을 잘 알게 됐고 존경한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했고요. 예. 또 오바마 정부 때보다 심지어 관계가 더 좋아진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오늘 전 세계를 위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뭔가 운을 띄운 다음에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지금까지 전에는 어느 정도 완화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화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빅딜이다. 뭐 여러 가지 소규모의 딜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일단 내용을 들어본 다음에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빅딜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가 기대했던 어떤 단계적인 진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혹은 이제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예. 북미 3차 회담 가능성이 있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현장에서 질문을 했을 때 있다. 그러나 신속하게는 아니다. 단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급속하게는 아닐 것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뭐 조만간 좋은 북미 회담이 진행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연락이 있었나? 뭐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뭐 늘 얘기하듯이 우리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이 뭐 군사 장비 이런 것들 많이 사갔다. 우리 미국은 군사 장비 많이 사가는 나라를 좋아한다. 뭐 이런 네. 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 의례적이긴 하겠지만 뭐 한미 양국 관계는 최고고 개인적으로도 가깝고 오랫동안 이런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뭐 두 가지 먼저 이제 감사를 전한다. 강원도 큰 산불에 주한미군 헬기를 지원해줘서 고맙고, 그다음에 오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었는데 그 결의안을 미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에 감사한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덜 구체적인데요. 계속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준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네. 생각한 것만큼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온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리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주고 북한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상태, 비핵화의 목적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빗셀 틈 없는 공조로 완전한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공조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모두 발언 이후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좀 눈에 띕니다. 기자들이 제재 완화를 통해 남북 경협을 지원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인도적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식량 지원이랄지 그런 인도적 지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눈에 띕니다. 시점이 맞으면 지원할 것이다.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상당히 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네.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가장 핵심은 기자들의 질문 중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먼저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사실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선제적인 제재 완화를 통한 신뢰 구축 방향인데 네. 그럴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부 간의 구체적인 협의는 가능하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구체적인 제재 완화는 논의하지 않고 네. 그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간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지지 발언을 아마 정부 차원에서 구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질의응답
질의응답 과정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속내를 다 이야기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따가 나올 정부 간의 협의보다 한 발 더 나간 발언을 했는데 제재 완화만큼은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다만 거기서 또 우리가 다 행간을 읽으면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기의 문제다 하는 부분을 우리 또 얘기한 것이 있고 또 소규모 딜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구상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했어요. 그건 예. 뭐냐 포괄적 합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미국이 희망하는 빅딜 부분이니까 그 포괄적 합의를 한 다음에 이행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다양하게 구상을 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다.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이다. 그런 점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 질의응답 과정으로 인해서. 예. 그런데 약간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제재는 합당한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재 완화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할 것이다. 오늘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재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 없다면 제재 완화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조건들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그 포괄적 합의, 그러니까 비핵화 로드맵이라든가 빅딜 부분에 합의를 해주면 단계적으로 제재 완화 논의는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중요한 것은 약간 우리 정부가 희망했다고 볼 수 있는 선제적인 제재 완화 부분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미국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카드로 북한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겨져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것은 지금 정상회담에 앞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건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제재 완화의 시기나 조건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볼 여지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겠죠.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답이 어떻게 나왔죠? 가능성이 물론 있다. 하지만 신속하게는 아니다. 네. 급속하게는 아니고 좀 단계적일 것이다. 네. 이 발언을 굉장히 강조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 부분이 있는데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3차 네.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뭐냐? 실무회담을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회담을 충실히 가짐으로 해서 하노이가 같은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뭐 앞서 로이터 통신에서 북한에게 실무회담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 보도도 있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과 실무회담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뭐 미국 입장에서는 빅딜인데 그것은 저는 포괄적 합의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어떠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존에 했던 얘기들을 그냥 일관되게 다시 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존경한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부분이고 예. 실질적으로 결국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된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코멘트만큼은 항상 긍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점을 예.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탑다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 점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죠. 예. 다만 이제 그 과정, 정상회담까지 가는 과정에 놓인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국의 입장이 당장 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정상회담 마치고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든가 또는 뭐 관련 인사들이 이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상회담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죠.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정부가 북한과 다시 대화에 나서겠죠. 네. 앞으로 남북 관계 또 뭐 북미 관계 관련해서 예정된 일정들이 있으면 좀 정리해 보죠. 뭐 일단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대북 특사를 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을 해서 다시 북미가 회동하게끔 하는 게 애초에 기본적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게 될 거고, 대북 특사를 보내서 설득이 잘 되면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인데 그 전후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뭔가 북한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치들이 좀 더 확실하게 나오게 된다면 5월이나 6월쯤에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종안을 도출을 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회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지에서 들어온 소식으로는 3+3 소규모 정상회담이 이제 막 끝났다고 합니다. 일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시간을 넘겨서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정상회담이 지금 막 끝났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기할 게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핵심은 역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어느 일정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면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말은 잘 뒤집어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입장을 잘 바꾸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미 간에 논의되는 내용을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는지는 또 우리가 또 따로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인수 회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문제 제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그것에 따르는 상응 조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발표는 봐야 되는데, 아무튼 모두 발언과 거기에서 나오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과거의 입장과 바뀐 부분이 조금 적은 부분이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다 그렇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3자 회담 가능성을 질문받았을 때 거기에 또 열려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3자란 그것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인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구상을 함에 있어서 5월 말과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한 번은 일본 천황 이임과 또 다른 한 번은 G20 개최 때문에 일본을 오게 되는데, 그때 한국을 방문하고 자연스럽게 인근에서 남북미 정상회담도 기획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있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려 있다는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는 협상을 해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라도 다시 재개됐으면 좋겠는데, 이 제재 완화의 선후 관계와 그 조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겁니다. 전에는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다는 부분이고 제재 완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확대 정상회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질의응답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discussing certain humanitarian things right now, and I'm okay with that, to be honest. I think you have to be okay with that. And South Korea is doing certain things to help out with food and 예, 지금 저희가 인도주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그 식량이라든지 북한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제 핵 실험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었고 로켓 미사일 발사 사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된다라면은 제대로 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가능합니다. 아마도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문 대통령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오랫동안 남북 관계와 또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우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굉장히 상황이 좋고 미국의 실업률은 매우 낮고 고용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명 정도요. 그리고 한국도 경제 상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 협정이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선도적인 국가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도 그렇지만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잠재력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하에서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주 전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비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그 비리 경찰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죠.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기 사건, 이 러시아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비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뒤에서 비웃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라는 이름 하에서 행해진 것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반역이고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아주 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모두 발언의 질의응답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중재안을 지금 갖고 미국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부가 가지고 간 중재안이 미국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모두 발언 기자회견 내용만으로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정상회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이라든가 분명히 김현종 2차정은 지난주에 워싱턴을 다녀오면서 의제 조율이 잘 됐다고 얘기했고 정상회담 출발 과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교감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발언은 조금 더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그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실무진에서 준비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상회담을 무리해서 추진한 건데 그런 평가가 안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아무튼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제재 완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조기 수학 부분, 미국이 원하는 빅딜,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 부분은 우리도 당연히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기 수학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의 제재 완화 가능성 부분을 설득해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잘 진행돼서 나중에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좋은 발표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국회 의회에서 얘기한 제재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
라고 한 말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뭐 거기에 기대를 걸어야겠죠. 근데 또 그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뭐냐면은 폼페오 장관이 예로 든 것이 비자 면제였어요. 그건 네. 뭐냐면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행 금지를 갖다가 해제해주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제재 완화가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조건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러한 조건, 비핵화 선행 조치를 받아낼 수 있다는 부분을 또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 나가면서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 시설을 북한이 처음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받아낸다면은 뭐 북한이 요구했던 민생과 관련된 제재 5개를 갖다가 완화해 주는 거는 못하더라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한번 꺼내서 조건을 맞춰볼 여지는 남아 있다.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꺼내느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느냐, 그런 과제가 지금 이 순간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개괄적인 형태의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희망 정도를 표시하는 그런 정도의 개괄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예, 뭐 결국 지금 식어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안 된다기보다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뭐 한두 시간 후에 발표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제가 앞서 서포트라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용어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설득하는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미국도 한국 정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 질문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의 미래를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합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에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에게 특사 접수 여부를 타진을 할 거고 예. 그 부분을 북한이 수용하는 게 1차적인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1차적인 관문이 통과된다면은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특사를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진행되지 못한다면은 우리 정부의 행보가 사실은 조금 상황이 무르익기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움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류 기자한테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에 남아있는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북한을 설득하는 문제 굉장히 어렵고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환미 회담 전에도 시작하기 전에 북한이 이제 전원회의에서 메시지를 보낸 게 굴복하지 않겠다, 자력갱생하겠다 이런 메시지였는데 사실 한미 회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상태에서 북한을 이제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요. 네. 다만 북한도 이제 대화의 창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면 뭐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라든가 뭐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설득의 여지는 있다라고 이제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을 공략해야 할 것인가? 이제 미국이 조금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사실 지난 과거를 봤을 때 미국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으니 조금 더 확신을 갖게 한다면 예를 들면 뭐 포괄적인 로드맵을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폐기 절차에 대한 어떤 확신, 구체성을 가지고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우리가 만약에 그 정도를 내놓는다면 다시 한번 미국과 얘기해서 테이블을 한 번 더 마련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아주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간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설득력을 높여간다면 추가로 북한과 실무적인 협상이라든지 뭐 북미 간의 실무적인 협상 이런 거 아니면 물밑 협상 기술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런 점들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담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 두 정상이 만나서
북미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멈춰선 북미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일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